자, 우리 교재 117페이지에요. 기한부 법령이 봅시다. 기한. 자, 기한이 붙어 있는 법령이, 이것을 기한부 법령이라 그러죠. 자, 이때 기한을 우리는 부관이라 그런다 했어요. 부관. 부관 중에 하나다. 조건과 관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은 부관은 임의적으로 부과해야 되죠. 임의적으로. 그죠? 법령이 하는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거죠. 이의 성취 여부에 이 사실이 도래하게 되면 여기에 의하여 법령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이렇게 의존해 놓은 거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기한이라 그래요. 이렇게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다. 도래합니다. 도래. 반드시. 도래가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이렇게 의존시켜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거는 법령이 당시, 성립할 당시에 기한을 붙이는 거죠. 자, 이때요. 이 기한의 종류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시기와 종기입니다. 자, 이게 시기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거죠. 기한이 도래하면 시작한다. 뭐가 시작할까요? 당사자 의도가요. 효력 발생을 의도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종기는요. 이거는 끝난다는 것이거든요. 종기. 그런데 이것은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소멸시키겠다.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소멸 의도. 이렇게. 그래서 발생을 의도하는 거나 소멸을 의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걸 시기와 종기라고 해요. 마치 시기는 정지 조건과 유사하고 의도적으로 본다면, 그죠? 또 종기는 해제 조건과 아주 유사하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러한 기한부 법령에서 기한을 붙이면 안 되는 법령이 있어요. 여기에 기한을 붙이면 안 되는 법령이, 이걸 뭐냐?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령이라 그래요. 기한에 친하지 않는 행위가 있어요. 여기는 보통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령이와 대동소이합니다. 단독행위, 신분행위, 엄수평인데 다만 여기에요. 엄수평이는 조심하셔야겠는데 엄수표를 발행할 때요. 엄수평이가 보면 발행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여기는 엄금 지급일과 수표금 지급일을 수표 발행할 때, 발행할 때 각각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렇다면 엄금 지급일, 수표금 지급일 이것은 그 날짜가 장래의 사실이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급일은 여기에 장래의 사실이 확실히 도래하는 것이니까 기한이죠. 기한. 그래서 이때는 엄수표행에는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이 기한은 또 더군다나요. 그 지급일을 도래하면 뭐예요? 엄금 받을 권리가 발생하죠. 수표금 받을 권리가 발생하죠. 따라서 효력의 발생에 관한 문제죠. 효력 발생 날짜다. 그죠? 발생.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시기다. 이렇게 하겠죠. 기한 중에서 시기부 법령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시기를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엄수표행에는 지급일이라는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18페이지 넘어가죠. 기한이 도래는 반드시 하죠. 도래는 확실합니다. 도래는 확실해요. 이게. 자, 이러한 기한부 법령의 효력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기한부 법령이 이 자체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요. 기한 도래하기 전에 효력은요. 여기는 기한에 의한 법령이 했으니까 기한부 권리가 생길 거예요. 그죠? 기한부 권리. 이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처럼 현재의 권리입니다. 현재의 권리예요. 현재 권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마음대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겠죠? 가능해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권리니까 침해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침해를 한다면, 위반한다면 금지해야 되는데 침해하면 안 되는데 침해한다면 이때는 기한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죠.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즉시가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할 것.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기한부 권리. 기한부 권리니까 처분, 상속, 담보로 다 할 수 있고요. 침해 당하면 기한부 권리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한이 만약에 두 번째 도래한 후는 어떻게 될까? 기한이 도래한 후. 도래하면요.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시기부 법령에는 효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종기부 법령이면 종기는 효력을 소멸하겠죠. 자, 그러면 발생 소멸이 언제 되는가? 그때부터요. 즉 도래하게 되면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되겠죠. 도래한 때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장래적으로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뜻을 갖겠죠. 이 장래효는요 절대적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나 종기라는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잖아요. 도래가 확실한 거잖아요. 도래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 기한을 붙여서 법령의 효과를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급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아예 기한을 붙이지 않는 게 낫죠.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기한은 장래에 그 사실이 도래하면 장래에 가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장래에 가서 소멸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급표를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아예 기한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 장래효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효과가 발생해요. 절대적 장래효니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소급하는 약정 이거 붙일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급할 수가 없다. 이게 뭐와 차이가 있나요? 바로 그래요. 조건의 차이입니다. 조건은 장래적 효력이 원칙이지만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의사의 합치나 당사자 의도에 따라서 소급표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러나 기한의 경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장래효 또는 절대적 비소급효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기한과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 기한은요, 이렇게 도래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즉, 기한의 이익이란 것은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장래의 사실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익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이 기한의 이익은 그러면 누가 갖느냐? 주체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정해요. 당의 법률행위 성질을 가지고 정합니다. 예를 들면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그래서 돈을 빌려 쓴다. 근데 무이자다. 무이자 돈을 빌려 쓴다. 이걸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컨대 1년 동안 빌려 쓴다. 1년 뒤에 변제한다. 라고 하면 1년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래하는 장래의 사실이고 그 1년이 도래하면 그때 돈 갚아라 이렇게 되고 돈 빌린 사람 그때 갚으면 되죠. 그럼 1년 동안요. 즉 1년이 도래하기 전 지금 현재 채무자는 안 갚아도 될 이익 그리고 그 타인의 재산이지만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이 1년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돈 빌린 사람은 채무자에게 그 기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이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 이익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를 해볼까요?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그래서 돈을 빌려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월이자를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지급해야 되죠. 반면에 이 채무자는 그 이행기, 변제기까지는 당의 금전, 빌린 금전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은 또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매달 이자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채무자는 그 빌린 목돈을 그 이행기, 변제기 도래하기 전까지는 갚을 필요 없으니까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채무자, 채권자,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그죠? 그 이익은 쌍방에게 있다. 이렇게 하겠죠.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상임치. 이 무상임치, 임치란 것은요, 여기 임치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물건을 어떤 사람한테 맡겨두고 보관시켜 줄래라고 하고 그 맡은 사람이 보관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게 임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맡긴 사람은 약속된 기간 동안 맡겼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기한이 도래했다 해서 야, 내가 맡겼던 물건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맡긴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그러고 맡은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그래요. 임치인과 수치인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요것을 임치계약이라고 그래요. 요것을 임치계약. 자, 이래 되면 이 임치인은 채권자가 되죠. 맡겼으니까 나중에 그 맡긴 기간이 끝나면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요 수치인은요. 보관할 의무를 갖는 자죠. 보관 의무. 의무를 지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보관해 주겠다라고 하면 무상임치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맡긴 사람은 6개월 동안 자기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내 물건이 잘 보관되잖아요. 그런데 맡은 사람은요.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6개월 동안 6개월 올 때까지는 계속 자기가 신경 써서 보완해야 할 의무 불이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상임치에 있어서는요. 이때는 채권자한테만 이익이 있네. 그죠?
그 이익은 채권자한테 있어요. 6개월 동안 보완시켰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이익은 지금 현재 6개월 돌아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이득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여기에 있는 이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해서 누구한테 기한 이익이 있는지를 정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에 따라서 해석할 수 없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요. 법령이 성질에 따라서 기한 이익이 누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면 이때는요.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정했네요. 일단 약자 입장에 있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하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법 태도입니다. 이거 보충적으로 한 거죠. 이렇게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채무자, 기한 이익을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이 채무자는 자기 스스로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죠. 즉, 기한 이익의 포기가 가능하다. 그죠?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 포기 때문에요. 기한 이익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때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해주면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때문에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감경되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이런 채무자 잘못이 있다면 기한 이익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는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요. 이 상실은 누구 잘못일 때 한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을 때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당해 담보물의 가치를 손상, 감소, 감경, 경감시켰거나 또는 채무자의 잘못으로 당해 담보 가치를 멸시시켰을 때 이런 경우에는 상실시켜버립니다. 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 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것도 귀책사유겠죠. 이럴 때도 역시 변제기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실시켜버린다. 그러면 동시에요. 이 채무자가 파산된 경우에도 우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파산한 경우에도 그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요거는 파산법이 있어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게 채무자 파산. 여기도 기한 이익 상실이다. 그러면 기한 이익 상실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그 효력은요. 여기에 즉시 변제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채권자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에게 지금 당장 변제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요. 그러면 기한 이익이 상실됐기 때문에 채권자가 지금 당장 변제해 라고 청구하면 그때는 채무자가 변제해야 됩니다. 이행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채권자가 지금 당장 변제해 라고 청구하게 되면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한 걸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때 확정된 이행기가 됐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게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정된다 하면 틀려요. 변제기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채권자에게 지금 당장 변제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때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119페이지에 있어요. 기한이익. 거기에 기한이익의 포기와 상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죠. 이 상실에 관해서는 120페이지에 가면 정리를 해 두었는데, 기한이익의 상실의 효과는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다만 채권자는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확정적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판례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라고 특약을 붙였을 때, 채무 불이행을 채무자가 한다면 기한이익은 채무자는 상실한다 라고 특약을 붙였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지금 당장 변제하게끔 만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 형성권을 하나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석하자라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것은 곧 우리 판례가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요. 즉 채권자가 지금 당장 변제해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채권 변제가 확정되도록 효과를 부여하는 형성권, 이것을 채권자한테 하나 더 준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우리는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의미라고 해석하자는 것이 판례 태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을 쭉 정리했습니다. 민법 총칙은 보통 한 10문제가 출제돼요. 지금 강의한 내용들을 여러분 차근차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반복해 들으면서 교과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것으로 강의를 충실히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